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연 알면 돼. 니는 소득 성장률 아는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연 알면 돼. 지능 소득 성장률 아는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연 알면 돼. 니는 소득 성장률 아는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세무사. 대표님, 무엇이었습니까? 대표 오늘 스타일이 스티브 잡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죠. 라고 스티브 잡스님이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오늘 아까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강연할 때 했던 말하고 정말 똑같은 말이 있는데, 물론 저보다 먼저 말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보다는 저는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 직업이니까 돈을 버는 일, 근데 잘해야지 많이 버니까 잘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재밌어야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스티브 잡스가 일에 대해서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 또한 그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 진짜 많이 드리는데, 저는 태어나서 주식 투자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장 고마운 존재고, 왜냐면 저 흑수저에서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한 게 주식 투자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에게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백조님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해주고 싶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이렇게 혼낼 때랑 똑같아.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하나?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탁 잡으면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떨어지는 칼날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잡을랑 말랑 하다가 안 잡습니다. 그냥 떨어지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방금 보셨나요? 착! 이게 뭔지 아세요? 떨어지는 바닥에 딱 바닥을 찍은 다음에 튀어오를 때 재보면 되잖아요. 그럼 손이 다쳐요, 안 다쳐? 안 다치잖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다쳐. 떨어질 때까지 있으면은 이게 잡기도 힘들어. 그럼 언제 잡는 게 제일 좋냐? 떨어지고 탁 튀어오를 때 잡으라고. 이거라고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팔 때는 머리 찍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팔고, 살 때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 무릎에서 사시라고요. 우리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란 말이 있어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무릎은 떨어지는 칼날의 바닥 전 무릎이 아니고 바닥 찍고 튀어오른 무릎이라고요. 꼭지는 이 머리 올라갈 때의 어깨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꼭지 찍고 내려갈 때의 어깨. 요거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에 못 사는 거를 전혀 아까하지 않아요. 이거 떨어지는 칼날에 너 손비면 어떡할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그러면 대형주들 중에서 최근에 떨어지는 칼날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제가 8월 초에 요 떨어지는 음선에서, 야, 대량거래 이렇게 터지고 음선 나오면 이거는 이거 좀 짧게 볼까? 뭐 이렇게 보면 더 크게 보이겠네. 요 떨어지는 칼날,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음선 나왔을 때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 시작됐다고 굉장히 걱정했죠. 계속 떨어졌잖아. 이 거래량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 LG화학 떨어지는 칼날에서 잡지 말라니까요. 계속 더 떨어졌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NC소프트 떨어지는 칼날 이후에 계속 떨어졌어. 손 비고 있다고. 지금 하루 떨어졌다고 사면 손 빈다고요. 카카오 어제 개인이 그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제 산 분들 모두 오늘까지 안 팔았으면 어제 어디에서 샀는지 몰라도 기본빵 10%는 무조건 손해봤다고. 무조건. 아니, 여기서 오래 갖고 있다가 10% 손해본 사람은 그나마 나아. 어제 산 사람들은 정말 잘못 사는 거라니까. 같은 10%를 손해를 놔도
언제 사서 10% 손해 나느냐가 여러분들의 앞날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올라가는 추세에서 샀다가 10% 손해 보면 어쩔 수 없어. 그건 진짜 운이 나쁜 건데 어제 산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거라니까. 김 작가님 이 신간 럭키를 제가 좀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옆에 있었으니까 이거 짚고 말씀드릴게. 그런 말씀 드렸죠. 운과 실력, 운칠 기삼이라면서요. 그런데 가만 보면 실력이 없는 분들이 운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해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실력이 좋으면 운 있다고 말하지. 왜?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돼. 운이 좋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러지 뭐. 제가 실력이 좋았습니다 이러나? 근데 예선 탈락한 사람 물어봐. 오늘 어땠습니까? 제가 운이 나빴네요. 잘 안 됐으면 운이 나빴다고 하는 거고 잘 됐으면 운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했으면 당연히 운이 좋다고 하겠죠. 성공했으니까 운 좋다고 하는 거죠.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요? 실패했는데 왜 운이 좋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실패했으면 운이 나쁜 거고 성공했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운이 없다고? 왜 없냐고?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칼날도 보여드려도 안 믿잖아. 이거 보여드려도 안 믿잖아 지금.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손 빈다고. 진짜 아픈데 이거? 계속 하니까 여기 딱딱 걸리니까 도끼가 내 손을 찍네. 진짜 아프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석담에도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믿잖아. 거래소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을 제가 원래 말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저는 선물 옵션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좀 친한 지인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봐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뭐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뭐 좀 재치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선물 옵션? 선물 주는 거야? 뭐 어떤 조건을 걸어서 선물 주는 거야? 굉장히 좋은 창의력인데 옵션은 맞아요. 조건이에요. 옵션이라는 건 원래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어떨 때 어떻게 해준다. 우리가 야 너 옵션 너 요번에 뭐 내가 뭐 하나 해줄게. 근데 옵션이야. 뭐 학교에서 시험 잘 보면 아이폰 사줄게. 그게 옵션 거는 거잖아요. 뭐 하면 뭐 해줄게. 그게 옵션이에요. 선물은 우리는 프레젠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선물은 그런 기프트가 아니고 퓨처, 한자로 앞설선 물건물에서 앞선 물건. 그래서 미래의 물건을 말해요. 그게 이제 선물 거래, 선도 거래라는 표현이 선물인데 한자로 생각하면 좀 좋은데 그래서 개념이 어려워요 설명하기에.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여기도 있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를 오늘 처음 보시면 또 그럴 거야. 야 네가 떨어지는 칼날이 뭐 네가 언제 떨어지는 거 잡지 말라 그랬어. 네가 선물 옵션을 뭘 알아. 많이 안다고. 상도 여러 번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상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게 저는 주식은 더 잘하니까. 주식도 잘하고 선물 옵션도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야. 요번 주 목요일은 3, 6, 9, 12 그래서 9월을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좀 이런 약세장에서의 변동성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떨어졌잖아. 그럼 어제 지수 떨어질 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지수 많이 불안하네요. 그 불안한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가 뭐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건 금감원이 뭐라고 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악재에 10%가 빠졌다. 그 대량 거래로. 이게 나쁜 거라고 이게. 그게 약세장의 표시라고.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제 정치적으로 댓글 단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주식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왜냐면은 저는 분명히 화는 나죠. 그래서 장중시장에 그렇게 썼지만 그거는 장중시장에 화났을 때고 장마감할 때는 적어도 정치적인 것보다는 왜 카카오가 떨어졌는지 오케이. 정부 여당이나 금감원에서 그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야.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카카오가 악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얼마나 약하면 10%가 빠지겠니? 시장은 정말 약하구나. 이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시장이 약하구나. 오늘도 약하구나? 약했잖아. 그거를 보시라는 건데 자꾸 서로 편나누게 하더라고. 뭐 이제 여당 편들은 저한테 막 그러던데 야 네가 카카오를 뭐를 알아? 카카오가 걔네 나쁜 애들이야 뭐 이러면서 아니 어쩌라고 나보고. 또 이제 야당 지지자분들은 뭐 표를 이제 이쪽에 던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러는데 저는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는 주식 유튜버니까. 제가 정치 유튜버를 했으면 아마 구독자 수 더 많을걸? 왜냐고요? 저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정치 모두 까게 하면 되지 뭐. 잘못하는 애들 다 까면 되잖아. 그러면 사실 유튜버로서 인기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 주식 투자를 했던 비즈니스맨이고 자본주의에서의 자본가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그 말을 했던 건 카카오의 하락 요인이었기 때문에 말한 거고, 그래서 카카오가 떨어졌고, 카카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거다. 요 흐름이 훨씬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선물옵션 만기일에 카카오 아직도 빠지고 있지. 힘을 쓸 공간이 없어. 거기다 내일 금요일이지, 다음 주 추석 전주지. 어떡할 거야. 원래 설 연휴나 추석 연휴 전주에는 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떡값 장사라고 하고, 그냥 떡값 장사 크게도 안 줘요. 떡값을 우리가 생각해봐. 떡값을 기본급보다 많이 주나? 그잖아요. 기본급이 300만 원이면 떡값은 뭐 10만 원, 20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떡값은 원래 많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추석 설 연휴 때 떡값 장사가 나와도 막 그렇게 막 폭등하는 장은 잘 안 나. 왜? 불안하니까. 연휴 동안 불안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이제 조정장이 나올 땐 힘이 없이 쭉 흘러내려. 왜? 거래량이 죽거든요. 확실히 죽어. 근데 다음 주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죽을 거예요. 추석 연휴 앞두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불안한 장세니까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1.53%가 빠졌어요. 1.53%. 이 차트를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전저점과 전고점 중간에서 쉬고 있는 장세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위냐 아래냐에서 아래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내일 몬테스트 해야 돼. 200일선. 야, 얘 200일선 크게 깨면, 내일 200일선 깨면 이제 지지선이 안 남은 거야. 어떻게 보혜씨 미안해. 보혜씨 찐 걱정 나왔다. 뭐 제가 막 걱정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저는 딱 차티스트로서의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일선 지난번에는 8월 달엔 버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힘없이 무너지면 지지선이 이제 아래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디냐면 전저점이에요. 전저점은 어디예요? 3050포인트. 그래서 저는 200일선은 못 지킬 것 같고 3050포인트라도 지켜라. 근데 만약에 3050포인트도 못 지키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약세장. 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당연히 약세장인 거죠. 그래서 약세장으로 안 가려면 적어도 1차 221 또는 2차 전저점 3050 정도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 계속 제가 말했던 대천정, 지금 요 때거든요. 6월 고점. 이 고점을 못 뚫고 내려가는 게 여기가 대천정인 거야, 결과적으로. 만약에 다시 저기 전고점 돌파 못 한다면. 근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래서 좀 계속 불안한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야, 작년 3월보다 지금 1년 반 됐어. 뭘 더 바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한쪽에서는 미국 증시 신고가야. 쫄지 마. 한쪽에서는 야, 미국 증시 신고가면 뭐하냐? 아시아 증시 신고가 치는 나라 없고 우리나라도 고점 찍고 좀 흘러내리는 게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 조심하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다 팔고 도망가는 주식시장이 없으니까 적어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팔으면 현금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현금 생기면 그날로 홀라당 또 딴 걸 사. 그거 왜 홀라당 딴 거 사냐고. 조금만 현금 갖고 있어 보라고. 어제 현금 있는 분들이 카카오를 빨리 산 것도 너무 빨리 사신 거고, 또 오늘 또 막 계속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한 템포 늦추자고. 왜냐면 지금 불안하니까. 불안했는데 한 템포 늦췄다가 올라가면 절대 배 아파하지 마세요. 왜? 마음 편하게 살았잖아. 진짜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초보 투자자일수록 욕심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해. 불안해서 현금 보유 늘려놨는데 막 올라가면 아이고 어떻게 하고 엄청 배 아파요. 그러면 올라갈 거 미리 다 맞추고 떨어지는 거 다 맞추고 하면 벌써 100조 벌었지. 100조 번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오면 등심 사줄 테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못 번다고. 그냥 50% 알파의 확률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할 땐 현금 좀 갖고 있는 게 낫지. 마음 편하게.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면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단 나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 일주 전인가 시황, 보혜 씨가 아주 이쁜 목소리로 텔레그램 시황 읽어드리잖아요. 거기에 제 기억에 오늘의 한 줄 평,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코스닥 따라서 코스피가 오르든지 뭐 이런 한 줄 평이 있었어요. 딱 그런 시기였죠. 왜냐면 코스피는 별로 안 강했고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은 딱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떨어진 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평선 위치로 보면 여전히 코스닥은 아직도 강한 장이에요. 그러면 야 코스닥은 계속 강하고 코스피는 계속 약할 수 있냐? 없어요. 절대 없어. 한 나라의 지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면 야, 코스피가 코스닥 따라서 좀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시고, 근데 현실 파악할 때는
코스피가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 따라서 동생이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수. 자, 그 다음 시가총액 비중 높은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훨씬 약하다고 했어요. 지금 거의 역배열 전환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배열, 완전 역배열로 전환했어요. 지금 그냥 제가 계속 지수 관련 대응들 사지 마세요 하는 게 역배열로 다 전환했다고. 역배열. 그럼 야, 한두 달 전에는 좋다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카카오, 네이버 뭐 다 좋다며. 진짜 답답스럽네요. 왜?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매일매일 바뀌는 거라고.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 판단이 한 달 전, 두 달 전에 좋은데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에 살아있는 차트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역배열, SK하이닉스 역배열, 네이버, 그나마 네이버가 제일 강했는데 카카오랑 이게 1위 차트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어제 음선에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대량거래 음선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도 차트가 완전히 망가졌네요 라고 말한 게, 카카오? 어제 대량거래 음선 나왔는데 막 어제 개인 투자자 엄청 샀잖아. 오늘 또 대량거래 음선인데, 대량거래 음선 나오면 이게 다 매물벽이라니까. 이거 매물벽을 어떻게 돌파하냐고, 단기간에. 옆으로 갈 수는 있어요. 옆으로 갈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돌파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도 이제 흘러내리네. 얘도 흘러내려. LG화학, 얘는 이미 역배열, 삼성 SDI, 얘가 그나마 버텨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 이쪽이 그나마 강한 거를 그래도 삼성 SDI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중소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 수소차가 더 강했다. 현대차 흘러내리고, 셀트리온 흘러내리고, 기아가 그나마 차 쪽에서는 제일 강했어요. 기아. 카카오뱅크,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40조 이상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벌써 34조까지 밀렸습니다. 카카오뱅크. 포스코가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포스코는 철강, 그리고 요즘 철강석이랑 알루미늄 이런 금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철강, 알루미늄이 좋아서 포스코는 차트가 좋은 차트다. 그 다음 현대모비스 별로. 이거 좀 더 길게 봐야겠다. 현대모비스 별로. 삼성물산 별로. 클래프톤은 별로 그렇게 좋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LG전자도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한데 거의 나홀로 강세거든요. 나홀로 강세. K백신 때문에. 얘 지금 시가총액 18위에 22조 고객 갸우뚱. SK텔레콤 얘도 뭐 200일선 안 깼으니까 여태까지 탑10 안에 있는 애들보다 나아요. 얘가. 오늘 특히 통신 3사 좀 움직임 나쁘진 않았고, KB금융주 그래도 금융주는 차라리 이런 약세장에서는 좀 버팀목이 되니까. LG생활건강 보세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전형이네. 전형. 떨어지는 칼날 한 방 나왔을 때 얘는 끝났구나. 이 거래량과 이걸 어떻게 이걸 이겨내냐고.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그럼 또 댓글에 이런 거 써있고, 그럼 카카오는 이제 진짜 영영 끝인가요? 영영은 나훈아의 노래죠. 잊으라 했는데. LG생활건강은 포함한 카카오 영영 팔아야 되나요? 카카오를 길게 한번 보죠. 길게. 카카오. 제가 말한 건 일봉상 큰일 났네지. 주봉으로만 봐도 주봉으로도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주봉으로 이 음선이 얼마나 긴 음선이냐고. 월봉으로는 월봉으로도 솔직히 좀 부담되긴 한다. 연봉으로 보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해지죠. 연봉으로 보니까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연봉으로 마음 편하다는 얘기는 진짜 3년, 5년, 10년 보면 뭐 올라가는 중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막 이렇게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하락이 시작 같기도 하고 겁나죠. 이게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LG생활건강도 일봉으로 보니까 진짜 차트 개떡 같네. 사면 안 되겠다. 사면 지금 한 달 내에 산 사람 다 손해봤잖아. 이런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라. 그런데 이걸 만약에 월봉으로 보면 뭐 조정받다 다시 가는 패턴 아니야? 연봉으로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LG생활건강은 적어도 2년 연속 음선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그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음선 한 번 나왔지 2년 연속 음선이 없어. 그러면 LG생활건강은 진짜 좋은 회사구나. 떨어질 때 사야 돼? 그러면 저점을 잡아야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 길게 3년, 5년 보시는 분들은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LG전자나 현대차나 길게 보는 3년, 5년 보는 사람 들어가도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가 검색 안 할 거야? 3년, 5년 진짜 사면은 마음 편해요? 그러신 분들만 사시라고. 만약에 오늘 사서 내일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은 텀을 좀 길게 가지시라고요. 내가
정말 3년 동안 마음 편하게 갖고 있는 투자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3년, 5년 갖고 있으면 중장기 투자로 떨어질 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불안하고 주식 때문에 죽고 싶고 떨어지는 거 싫고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가 아모레퍼시픽도 떨어지는 칼날이죠. 어제 떨어지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요때 좀 찜찜했던 건데 요 수요일 날 음선이 굉장히 컸는데 수요일이 예전 수요일이 6월 23일 수요일 음선이 굉장히 컸는데 흘러내리더니 빵빵 하고 또 두 방 더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결론은 어제도 뭐 정부 여당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카카오가 이렇게 힘없이 떨어졌어. 오늘도 카카오, NC소프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굴지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푹푹 나가 떨어지면은 지수가 불안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좀 불안한 장이고 여러분들이 막 떨어지는 칼날을 빨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 긴 텀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이런 장에서는 멘탈 못 잡습니다. 멘탈이 중요해요. 특히 이런 장에서 지금 오늘 기분 더럽게 나쁠 거 아니야. 아씨 어제 카카오 들어가는데 오늘 또 5% 또 빠졌네 씨 막 하면서 근데 한 번만 딱 욕하시고 계속 욕하는 건 정력 낭비야. 주식에 집중하세요. 저는 주식 유튜버니까 주식에 집중하세요.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보다 많이 거래된 종목이 핫한 거죠. 근데 핫한 게 거래가 터진 거잖아요. 플러스가 났으면 핫한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났으면 안 좋네. 이게 정답이라고. 그럼 카카오가 삼성전자보다 어제도 많이 터졌죠. 오늘도 많이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큰일 났다. 이 매물벽 어떡하지? 하루아침에 이걸 V자로 못 돌릴 텐데 옆으로 기겠네. 재수없으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라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됐는데 차트가 깨졌죠. 요런 거 에코프로비엠 근데 얘도 조금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차트를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에코프로비엠은 플러스 6%입니다. 그런데 봄 차트가 음선이죠. 대량 거래. 음선의 대량 거래? 안 좋은 거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음선의 대량 거래긴 한데, 마이너스 마감 음선의 대량 거래보단 좋아요. 플러스 음선의 대량 거래가 마이너스 음선의 대량 거래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플러스라서 낫긴 하지만, 음선의 대량 거래는 안 좋은 거라는 원칙은 변함은 없어요. 안 좋은 것 중에 그나마 낫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정도예요. 한국선제. 얘가 거래대금 이렇게 많았다고? 3천억 단위인데 3천억 거래됐네요. 한국선제 제가 작년부터 봤던 건데 대선 관련주의 정책 관련주 이런 거로 작년부터 봤던 건데 이거 지금 얼마가 오른 거야? 2,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거의 대여섯 배 이상이 올랐네요. 6개월 동안 한국선제. SKC 전기차죠. 그래서 전기수소차 쪽 디스플레이텍, 동양피스톤도 수소차요. 이것도 예전부터 제가 좀 보던 종목인데 이런 전기수소차 쪽 애들이 강했다. 그 정도로 이 거래대금에서 볼 수 있죠. 그 다음 오늘 등락 현황부터 한번 보면 거래소는 200대 600, 한 4개 중에 하나 올랐고요. 코스닥은 400대 900이니까 그래도 지수 하락 대비는 상승 종목이 그나마 좀 나온 편이고요. 등락 현황으로 보면 상한가 종목이 4개, 대현, NK물산, 카스, 팜스빌. 그래서 일단은 대선 관련주들이 이 지금 약세장에 그냥 들어와 있다. 대선 관련주들이 들어와 있고 연속성이 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냥 대선 관련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전기수소차 조금, 코로나 치료 백신 조금, 그냥 대다수 대선 관련주. 제가 대선 관련주는 정책주의 모습, 건설주랄지, 아니면 원전 관련주랄지,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애들은 설명하잖아요. 인맥주는 별도 설명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가 다수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제가 약간 공부시키려고도 많이 했죠. 다른 날도 제가 원래 공부시키려고 하지만 오늘은 또 공부시키려고 많이 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정신 차리자. 그럼 그 다음에 잘 된다니까. 그럼 주식에서 실패는 뭐예요? 손해나는 거지. 손해나면 정신이 막 맑아져야 돼. 정신이 막 그러니까 손해나면 술이나 먹어. 그러다 또 올라가면 기분 좋다 술이나 먹어. 떨어져도 술 먹고 올라가도 술 먹으면 언제 공부해? 그래서 떨어졌을 땐 술값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술 먹지 마.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라는 뜻에서 오늘 제가 좀 더 이론적인 거, 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아니면 업종 간의 그런 비교들,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높이는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왜 좋은지, 중소형주가 좋을 때 지금은 대선 시즌이니까 대선이 가는지, 이런 걸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 보시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떨어졌을 때 맨날 울상 짓고 속상해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부하시면 다음번 상승 기회, 또는 그 다음번 하락의 부담에서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도 생기고 테크닉도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백조님들 기운 떨어지셨을 테니까 해바라기 쓰고 우리 부자 노래 둘째 주까지 부를게요.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어내면 돼. 자, 해바라기 탈을 쓰고 이세무사가 여러분들의 인류 투자 생활을 응원합니다. 뭐가 인류죠? 힘들 때 웃으면 인류.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1시 반입니다. 거래소는 어제의 하락을 이어가며 마이너스 0.88% 하락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로 양시장 모두 하락 조정 음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코스닥은 전고점 못 뚫고 꺾인 것이 조금 아쉬운 수준,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훨씬 약세를 유지하던 터에 더 강한 하락이라 많이 아쉬운 수준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전고점과 전저점 사이에서 조정 중이었는데 이제는 전저점에 훨씬 가까워졌으며 다음 주 추석 전 연휴 주간이라는 점에서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는 바 최악의 경우 200일선 하락과 전저점 붕괴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 심리 악화가 나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위치입니다. 지난번 쫄지마가 아니고 쪼라를 말씀드렸을 때와 비슷한 강도로 쪼라를 강조드립니다. 시총 10위 안의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은 한 종목도 없으며 카카오는 어제 10% 하락에 이어 오늘 5% 추가 하락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바닥에 닿기 전에 잡을 필요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NC소프트에 어제 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까지 대형주가 개별주처럼 급락하는 것은 시장 하락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이 무차별로 나와서 정말 걱정이네요. 어제 유튜브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우위의 포트 전략과 마음에 안 드는 종목 매도 후 현금이 확보되시면 너무 빨리 소진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 텀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형주의 추풍 낙엽 하락 속에 일부 전기차 관련과 통신주들 상승이 눈에 띄네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는 상승 중인데 첨보는 하락으로 엇갈렸으며 급등 후 반락 나왔던 위메이드는 반등 시도 중입니다. 거래소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전반적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탑 30 종목들에는 최근 중소형주 강세 장세에 맞게 개별제로 보유 중인 대선 관련, 전기 수소 관련 일부 화학주들 정도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울고 싶은데 뺨 맞으니까 화나지만 냉정 찾고 포트폴리오 보수 전략.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